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그 일본 조계였는데 이 지역에 백정지 의사의 그 거사 장소였던 육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꼭 그 성공한 사람의 역사만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의 역사도 우리가 똑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폭탄 투척은 정말 멋진 성공이었지만 백정지 의사의 거사 또한 우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사로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폭탄을 투척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긴장감과 똑같은 조국에 대한 열애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홍구공원의 의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적 맥락, 그 전체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931년 그 만주 사변이 터지면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처먹어 버리거든요. 그러고서 호시탐탐 저 이쪽 이 강남까지 전부 진출해서 전부 중국의 전역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그 대동아 공영권의 그야말로 그 야욕을 완전히 그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기 시작할 그 바로 그때에 김구 선생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셔가지고 이런 그 의열 투쟁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32년 그 초에 이봉창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동경 한복판에서 그 일왕 히로히토 천황이 그 지나가는 거기에 그 사쿠라다문 앞에서 그냥 폭탄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불발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계획이 좀 불충분해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그 여러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인 이봉창 저격 일왕 불행부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글쎄 아깝게도 글쎄 불행하게도 들어맞질 않았다. 이러고 대서독비라고 사방에 이 불행부중이라는 말이 나돌게 된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에게 야 그게 그 천황 히로히토를 쏴 죽였더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사람 죽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악독한 짓을 하고 살았으면 세상에 그 일본의 천황이 죽는 걸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 불행부중이란 말에 이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죽놈들 이제 싹쓸이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판에다가 그 일본에서 뭐냐면은 그 여기에 그 주상의 그 일본 공산대 그 시게미츠라는 사람이 그 살고 있는 저택을 가짜로 자기들이 방화를 해서 불을 질러놓고 중놈들이 불을 질렀다. 그걸 핑계로 가지고 여기를 상해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군대가 들어와서 침공을 하는데 이게 국민당에 아주 잘 싸우는 부대가 잘 막았는데 이 장개석이 바보같이 말이야 그 공산당과의 투쟁이 더 성급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싸우지 못하게 막 방해를 놓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상해가 점령된 거예요. 그러고서 그 상해를 점령한 전승기념일을 히로히토의 천장절 생일날에 맞춰서 이 홍구공원에서 자기들의 위대한 대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그 멋있는 전례를 행한 그 자리에 윤봉길의 폭탄이 빡!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거기서 천황만세를 텐노 반사이를 이렇게 부르는 그 판에 그냥 물통에서 이걸 수류탄 이 핀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니까
그때 뭐 아수라장이 되고 그때 뭐 한 10여 명이 뭐 중상을 입고 완전히 이거 뭐 난리가 된 거죠. 그때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장개석이는 우리가 일개 군단도 못 해내는 위협을 한인 1인 청년이 25세예요, 그 당시. 25세 청년이 이걸 달성하더니, 야, 장하다, 장쾌하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봉길의 그 폭탄이 투척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역사가 바뀌어갔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이 이걸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고, 그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로 뭐냐면은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금이 유입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독립운동이 40년대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윤봉길 의사가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간해사와 형무소에서 이렇게 묶이고 여기를 명중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돌아가는데도 자세 하나 굽히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총살을 당하셨지만은 그분의 생명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의 모든 열사들에게 그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45년 광복군의 활동력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폭탄에 죽은 육군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타나카 기이치, 우가키 카즈시게와 더불어 일본 육군 삼거리라고 불리우는 거물이다. 그는 상해 파견군 사령관이었다. 윤봉길의 폭탄은 일본의 대륙 침공을 초장부터 분쇄시킨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윤봉길 폭탄에 주중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복부 이하에 30개의 파편이 박히고 오른쪽 어깨 골절에다가 오른쪽 다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시게미츠가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상에서 목발을 짚고 외다리 외무 대신으로서 메가더 앞에서 항복 조인서에 천황을 대신하여 사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벌써 1932년에 일본 제국주의는 절름발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으로 이미 한 발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윤봉길 의사에게 이미 한 발이 잘려버린 제국주의는 결국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일본인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일본주의, 제국주의가 영영 못 써버릴 것으로 이미 패망했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대 문제니 독도 문제니 뭐 교과서 문제니 이런 거를 계속 주변 국가에 야기시키고 있다면 과연 일본의 지성은 어디 있으며 일본의 양심은 어디 있으며 일본 역사의 도덕성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계속 안 던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는 대만 타이종시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바로 저 도서관 앞에 보이는 빨간 벽돌 건물이 지금은 대만 합작 금고은행으로 쓰이고 있지만 일제 시대에는 주립도서관이었다. 그 도서관은 민권로에서 자유로 2단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코너에 큰